자, 이제 세 번째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민법의 뭐에 대해서 그러면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이냐 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물권 파트의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렇죠? 물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권주의가 적용된다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라는 소유권이 하나여야 되는데 아파트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인 집합건물인, 그렇죠? 건물은 사실 하나죠, 한 동, 한 건물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은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예외적이다 해서 특별하다 해서 민사특별법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트렌드를. 옛날에 없었잖아요, 아파트는. 근래에 생겨서 이렇게 법도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쫓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가 있었죠, 그렇죠? 공유는 뭐예요? 이렇게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런데 아파트의 공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조상으로 뭐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규약상으로 관리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전원이 동의하면 팔아치울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 이번에 우리는 복도를 팔아먹어볼까? 이렇게 복도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특별법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독수리의 매손눈으로 한번 나무를 봅시다. 다시 민사특별법 나무 앞으로 오니까 이제 세 번째 나무 집합건물법에서 나뭇가지가 5개가 있죠, 그렇죠? 5개.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이 공용 부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집합건물법의 핵심은 결국 집합건물 관련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력과 법률 관계를 조문하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집합건물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생활 관계도 뭔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좀 의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사실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출제 핵심 오른쪽 나무 오른쪽 페이지 그 출제 핵심 보니까 집합건물법 법 조문이다. 조문이 잘 나온다는 거죠. 물론 판례도 있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공용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집, 그렇죠? 여러 집의 그 법률 관계 그리고 또 생활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출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는 공용 부분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 규정,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정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요 공용 부분에 대한 규정,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집합건물법 한번 따라 보시죠. 자, 3번으로 되어 있죠. 이제 뒤에 봅시다. 자, 보니까 핵심 밑에 박스 밑에 그래서 첫 번째 괄호 1번에 자,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죠? 전유 부분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죠, 우리 집. 그죠? 101동 103호. 요거 되겠죠? 공용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그죠? 뭐 공중에 아파트가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중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요들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보니까 핵심은 일체성입니다. 일체성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봅시다.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라는 내용이, 자, 봅시다.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쵸?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 부분 넘기면은, 그쵸? 당연히 그 공용 부분 지분도 한꺼번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3조 1항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그죠? 이건 13조 2항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분리해가지고 엘리베이터인데 요 부분 요 분리해서 팔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3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13조 3항이죠. 그죠? 원래 물권의 득실 변경은 186조에 민법 186조에 의하면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 안 해도 된다. 이거 하나의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죠? 내 101동 103호 넘어가면 여기서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지 그걸 별도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조 3항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조문 13조 있죠? 다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입니다. 자, 1번 보니까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20조 1항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왼쪽 그 공용 부분하고 일체 똑같죠? 이거는. 근데 2번의 차이가 나요. 2번. 자,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조 1항 본문에 단사 앞에가 본문이죠.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규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20조 1항 단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의 공용 부분은 뭐예요? 그죠. 규약으로 의해서 예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난다는 거에서 비교를 명확하게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은 결국은 뭐다? 공용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공용 부분에다 형광펜을 밑줄 짜가시고, 자, 오른쪽 출제자 의도 보니까 관련 조문과 판례 결론 과연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걸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구분에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구조상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계단, 복도 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3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이걸 말해요. 대신 표제부만 등기가 가능하다. 갑굴구는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3조 2항입니다. 그 다음 니은번에 전원 공용 부분이 있고 일부만의 공용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원 공용 부분은 10조 1항 본문, 일부 공용 부분은 10조 1항 단서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용 부분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2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변경, 공용 부분 변경이죠. 자, 변경에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집회 결의 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검정펜 밑줄 오실까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집회 결의. 요거는 15조 1항 본문. 그 다음에 통상의 집회 결의 검정펜. 요건 15조 1항 단서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쪽수가 많은 다수의 집회결이냐 아니면 통상의 집회결이냐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관리에다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통상의 집회결의 검정펜 16조 1항 본문. 보존 파란펜 밑줄 오시고요. 결의 없이 각자 가능 각자에다가 검정펜 16조 1항 단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거를 가로로 해가지고 다 써놓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다 찾아서 샤우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다음 5번째 관리 비용 이익 취득. 자, 비용하고 이익에다 파란펜. 자, 지분 비율에다가 검정펜. 그죠? 규약,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음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른다. 근데 지분의 비율은 뭐냐? 전유 부분 면적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조의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법에 공유하고 우리 민특법에 좀 집합건물법의 공용 부분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것들 공통점 차이점을 구별해서 쭉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칸에 그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요. 공유는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런데 공용 부분은 뭐예요?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쵸? 그러니까 공용 부분 대표적인 게 복도잖아요. 복도. 복도. 그죠? 만약 이게 지분의 비율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30평에 사시는 분은, 한쪽 발로 걸어 다니시고, 그쵸? 통행하고, 지분의 비율이니까. 60평에 사시는 분은 두 발로, 그죠? 15평은 떠서 다녀야 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용도에 따라. 복도는 통행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관리단하고 관리인 규약. 그죠? 아파트는 관리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관리의 전문가,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고, 그래서 관리에다가 형광펜 밑줄을 쫙 하시고요. 단인규약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합시다. 밑에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관리단 보니까 말이죠. 구분 소유자가 있기만 하면, 자, 구성해야 한다를 지우시고요. 설립된다. 구분 소유자가 있기만 하면 설립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연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 설립되는 거예요. 자, 그걸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리단 집회가 있죠. 거기다 파란펜 밑줄 하시고,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다.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는 보니까 매년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1회도 지워주시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법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이래를 지으시고 요거를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임시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죠. 거기에 의결권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서 의결권 5분의 1 이상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데 하거나 아니면은 관리인 필요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임시 관리단 집회가 열리는 거죠. 자, 소집 통지는 집회 일주일 전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전원 동의 있는 때는 또 생략이 가능하고, 결의사항은 통지한 사항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관리인은 말이죠.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 10인에다 검정펜, 10인 이상이면 선입해야 돼요. 그죠? 9인이면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관리단하고 관리인의 좀 차이가 좀. 관리단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 있기만 하면 당연 설립인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은 10인 이상이에요. 그 다음 규약은 보니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자, 검정펜 밑으로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 되겠죠. 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그렇죠, 찬성을 얻어야 된다. 요 4분의 3 이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 공용 부분 변경에도 그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 분수 4분의 3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그죠? 강남 이제 재건축 이런 게 최근에 좀 상당히 가격도 오르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파트는 노후화되니까, 그렇죠? 결국 노후화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규정은 바로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2차의 부동산 공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절차적인 것은, 그렇죠?
자, 재건축에서 자 결의에다가 그죠? 파란펜 밑줄로 하시고요. 자, 검정펜 밑줄로 해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굉장히 세네요. 그죠?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요합니다. 47조 2항에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숫자. 앞에는 4분의 3이었는데 지금 5분의 4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결의사항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재건축 나는 참가 안 할래 이런 소유자에 대해서 그죠? 시가에 따라 그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8조 4항에서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제가 언급해 드린 그 조문들 있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조문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그 조문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영도 주고 가로도 주고 뭐 X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중요 판례 보죠. 중요 판례. 자, 관련 판례에서는 우리 19조 다음에 있는 판례 한번 보실까요? 19조 다음에 있는 판례. 조문 다 읽으신 다음에요. 멈춤 버튼 누르시고 다 읽으신 분에 한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 읽으셨죠? 다 보입니까? 무당이냐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19조 다음에 있는 판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죠? 체납했네. 체납한 관리비. 자, 체납 관리비에다가 파란펜을 붙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아파트 관리 구역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야죠. 자, 검정펜 붙이죠. 공용 부분 승계에다 검정펜.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계약 여러분 우리가 중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관리비 연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소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개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근데 주의하실 게 2번 밑에 괄호에 2번 해가지고 맨 끝에 보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 그 연체된 공용 부분 그죠? 관리비는 승계가 되는데 그죠? 공용 부분 연체료 연체 이자 말하죠. 이거는 승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승계되지만은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어차피 그 한 내용이니까요. 그 체납한 관리비 파란펜을 밑줄로 하시죠. 밑에 이제 공용 부분 승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살표로해서 그 밑에다가 공용 부분 연체료, 공용 부분 연체료.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 해서 두 개 딱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의 판례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제 재건축 관련 판례인데요. 재건축. 자, 47조 2항. 47조 재건축 저 뒤에 있습니다. 자, 47조 2항이 뭡니까? 그쵸. 재건축하려면은 그 결의에 따른다고 그랬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둘 다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사건 번호가 992-7210 992-7210입니다. 사건 번호가. 그래서 판례 검색하실 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법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판례 검색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건 번호 상세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92-7210 하면은 쫙 판례가 뜰 겁니다. 그러면은 판례 찾기 귀찮아 그러면 이런 내용이라도 알아두세요. 뭔 내용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판결 요지가 판결을 요약한 게 있어요. 그거 1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 동의 일괄 재건축의 경우, 그렇죠? 여러 동의 일괄 재건축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각각의 건물마다 그렇죠. 5분의 4 이상 그렇죠?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각각의 건물마다, 즉 뭐야? 각각의 동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정도 판례도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는 5분의 4가 넘었어요. 그죠? 5분의 4가 됐는데, 딱 한 동만 5분의 4가 안 돼서, 그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죠? 꼭 다수가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판례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판례를 봤고요. 다 읽으셨나요? 법조문? 믿어도 돼요? 안 믿을래요. 믿을 수가 없어! 자, 믿고 싶은데 안 읽으실 것 같아. 그래서 대표로 하나,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뭐냐면은요, 제 2절이 이제 공용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용 부분이 또 앞에도 있어요. 제 3조 보면 공용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제 6조 요것도 공용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런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공용 부분에. 그래서 공용 부분 관련 내용이고, 이제 제 2절이 이제 공용 부분만 완전히 몰아놨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시험에 이제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 게 바로 제 13조예요. 13조.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우리 앞에 처음 했었죠?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1항에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지분의 처분에 따른다. 2항이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있다? 없다. 항상 끝말 긍정, 부정 잘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3항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죠? 그래서 민법 186조 예외 특별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말 읽으실 거죠? 이렇게까지 강곡 크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면 제가 찾아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맨 앞에 한번 다시 3번 있죠?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작되는 데 있죠. 그 QR코드 있는데 거기 핵심에 보니까 쭉 네모 박스에 공용 부분 관련 조문이 뭐래? 2조에 4호, 3조, 6조, 10조부터 19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공용 부분은 뭐 곱하기 2배수로 해서 꼭 읽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